자, 그래서 시조 세 편,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원래는 고려시대에서 시작됐죠, 그죠? 근데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갈래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연짜리로 구성되는 거예요. 한 연으로 구성되고 3장, 6, 9, 45글자 내외의 사안보를 엄격하게 지키는 초기 단계의 시조인데, 그걸 확장시키니까 여러 연으로 구성하는 연시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이 형식을 막 이렇게 창의적으로 부정적 계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격식을 파괴하면서 길게 말을 덧이어서 사설 구조를 획득하는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가 나타나는 시조가 생기죠. 그게 사설 시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나 다는 전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됩니다. 자, 첫 번째 평시조는 보통 양반 사대부의 유교적 가치관을 제시하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시대를 비판하는데 풍자적인 그 의미를 담았어요. 그러면서 지사입니다. 지사는 뜻지자의 선비사자죠. 그죠? 뜻을 품은 선비 정신을 담았다. 이 소리입니다. 제재가 백의와 숙제예요. 백의와 숙제가 누구예요? 백의 숙제. 중국에서 그 무슨 고설이랑 그거 풀어먹다가 맞아요. 아주 잘 알고 있네요. 고대 중국의 제국이 하나라와 은나라야. 제국이라기보다는 그 아주 도시국가들을 이렇게 연합한 그런 군장국가 정도인데, 그 하나라, 은나라가 황하강 유역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퍼져서 살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은나라 말기에 이 주나라 무왕이 된 사람이 결국 이 은나라를 엎어버리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주나라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은나라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백의와 숙제가 주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살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 캐 먹다가 굶어 죽었어요. 자, 그걸 제재로 삼아서 뭐라고 했냐면, 고사리를 캐 먹었으면 안 되지. 그냥 죽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을 뒤엎는 발상이 나왔다. 자, 그래서 요즘 뭐 왕과 사는 남자 그거 나왔는데 단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삼문이 지은 시조죠. 네, 두 분이 사귀세요. 네. 요즘은 남학생들끼리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네. 불쌍한 시대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가지죠. 심지어 이게 그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재미난 드립을 할 수가 없어요. 양해해 주세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라 말했다가는 선생님 바로 이렇게 잡혀갈 수 있습니다. 자, 여학생들도 와서 보고 이러기 때문에 안 돼요. 자,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와 지조가 주제예요. 자, 그래서 백의와 숙제의 고사를 나왔죠? 줄 거놓으세요. 상식과 다르게 바라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창의적 발상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면 상식을 뒤엎는 발상을 사용했을까? 자신의 절의, 즉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중의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중의법 그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죠? 수양산이라는 시어하고, 그 다음에 땅 앞에는 누구의 땅. 그래서 수양산은 중국의 수양산, 은나라와 주나라 교체기에 백의와 숙제, 그 수양산도 되고, 현실 세계에서는 수양대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땅에 났느냐? 이 누구는 주나라 무왕의 땅에서 난 거니 고사리도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걸 들고 와가지고 수양대군이 주는 녹을 먹지 않겠다. 그의 부하가 되지 않겠다. 끝까지 이렇게 회유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이제 저항했죠. 그래서 결국 능지처참, 즉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실제로 찢어버렸어요. 자,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겠어요. 그죠? 권력의
아픈 장면들 중에 하나죠. 자, 다음에 설의법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땅에 났느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채미도 하고 살아가느냐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를 뜯어 먹었느냐 무슨 뜻일까? 뜯어 먹으면 안 되지. 주나라 땅에 난 것을 왜 먹어? 먹으면 안 되지. 그 자리에서 굶어 죽었어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사적이죠. 선비의 그런 의식이 담겨 있다.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뭐죠? 충성심 되겠습니다. 충성심. 자, 제시문 나 보겠습니다. 자, 이 나는 평시조이긴 한데 평시조를 여러 연에 걸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연에 걸쳐서 확장시켰습니다. 여러 연에 걸쳐서 확장시켰어요. 예. 시험은 근데 잘 봤는데 특이하네. 천재인가 원래? 학교 선생님하고 혹시 딜한 거 아니에요? 예. 돈 이렇게 좀 매기고. 예. 자, 그럴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없을까 과연? 예. 자, 주제 보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야. 자, 자연 친화는 왜 양반사대부의 가치인지 설명해 보세요. 자연에서 놀고 높으면 안 뒤지가 안 죽는 거는 고위층의 특권이니까. 자, 틀렸습니다. 예. 사람이 너무 비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돼. 자연 친화, 이건 되게 깨끗한 거야. 자연 친화가 왜 양반 사대부의 그 사대부의 저 가치죠? 자연 친화, 뭐야? 탈속적.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자, 탈속이 무슨 말일까요? 탈속. 세속 탈출을 왜 했어, 그러니까? 네, 세속적 욕망을 버린 것이죠. 당연히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떠난 건 맞아. 유배당하고 이랬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1단계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만 아는 거야.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수양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수양적 태도이기 때문에 탈속적 가치가 양반 4대부의 가치다. 이 소리예요. 자기 수양, 스스로 갈고 닦는다. 자,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임금님 은혜를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임금의 은혜를 왜 찬양할까? 바로 세속 정치로 복귀를 하고 싶어하는 미련 같은 것이 담겨있는. 자기가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임금님 다시 불러주세요. 이걸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나왔던 이와 같은 시풍을, 트렌드를 뭐라고 하느냐? 강호가도라고. 강호가도는 강과 호수를 벗하며 노래 부르고 편안하게 사는, 혹은 강과 호수를 노래하는, 예찬하는 그런 풍이 바로 강호가도예요. 자연친화, 탈속. 자연친화하면 따라 나오는 게 있죠. 무라일체, 그리고 탈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의 묘미가 아주 잘 살려져 있어요. 만흥, 제목은 만흥인데 이 작품이 만흥은 순우리말을 거의 많이 사용해서 한문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따라서 우리 그 중간고사 때 했던 향가나 고려가요의 맥을 잇는 것이 바로 시조죠. 순우리말 시문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기록이 되었을 때부터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훈민정음으로 기록을 했겠죠. 자, 네, 재미난 친구예요. 제시문 다 보겠습니다.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는 보통 중장 이하를 두 구절 이상 길게 확장합니다. 자, 그래서 확장적 문체라고 하죠. 자, 이 확장적 문체는 결국은 사음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사음보를 바탕으로 해서 파격을 감행합니다. 파격.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적인 문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열거나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이런 것을 통해서 매우 생동감 있게 막 그리고 있어요. 사설 구조를 획득하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길게 나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해학과 통자가 있어요. 그래서 민중의 진솔한 생활 감정 같은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민중들이 아주 진실되게, 진솔하게 자신의 생활 감정 같은 걸 여기에 담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생활상 얘기만 주로 하죠. 누가 밉다, 누구를 보고 싶다, 삶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합니다. 해학과 풍자로. 즉 재미나게 표현을. 그리고 길게 나열해서 사설 구조를 획득하기 때문에 사설시조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설시조를 처음 쓴 사람은 송강정철 양반이 썼어요. 그거를 평민들이, 민중들이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면서 아주 막 그 활달한 어떤 창작 활동이 벌어지죠. 자, 이것이 바로 사설시조의 특징입니다. 다 썼죠? 지웁니다. 자, 그래서 님이옹아 학원을 이라는 작품인데 임을 애타게 기다린다. 임께서 오신다 하기에 그냥 아주 간절히 기다리다가 허둥지둥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임을 기다리며 허둥대는 마음을 그리고 그 행동을 해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 해학의 특징은 뭘까요? 한마디로 해학의 특징은 부정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한바탕 웃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여유 있는 태도죠. 그래서 낙천과 여유 그리고 달관입니다. 수용한다. 이런 것이 담겨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웃음입니다.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상황을 다른 것도 있어요. 풍자라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상황이나 대상을 희화화하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럽게 묘사해서 권위를 추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풍자입니다. 따라서 이 희화화, 웃기는 것은 냉소가. 그죠? 여기에 웃음은 말 그대로 건강한 웃음입니다. 유쾌한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못 보긴 하지만 그래도 웃자 이렇게 하면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사설시조에 주로 많이 나오는 사설시조란 무엇이냐 했을 때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아주 생동감 있게 실감나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해학성과 낙천성이 잘 담겨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학과 풍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기말고사에 요것과 관련된 거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작품의 구절들을 한번 보시죠. 넘어가기 전에 감상열기. 수양산 바라보며 만흥, 님이오마 학원을은 공통적으로 전부 조선시대 작품. 그래서 시조의 변화 양상, 그리고 각 갈래상의 특징,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각각의 특징과 변화 양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주제의식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사상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문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했습니다. 한하노라. 이제를 한하노라. 이게 아니죠. 이제를 한하노라. 원망하노라. 영탄법이죠. 그죠? 한탄과 원망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양산에는 중의법이 사용됩니다. 그죠? 중의법. 수양산은 말 그대로 단종을 죽인 비정한 삼촌, 수양대군을 상징하지만 이 안에서 작품 속에서는 중국의 수양산을 드러낸 것이죠. 중의법 두 가지로 해서. 주려 죽을 찐들 채미도 하는 것과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채미 다시 말하면 나무를 캐어 먹었더냐 이 말입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설의법이. 역시 중의법이죠. 채미도 중의법이야. 고사리 캐 먹었느냐. 그러면 수양대군의 녹봉을 받을 수 있겠느냐. 못 받는다. 왜? 왕을 지금 해하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 됐습니다. 비록에 푸세엣 것인들 이랬습니다. 비록에 푸성귀인들 풀떼기에 불과하지만 이 말이죠. 푸성귀인들 그것이 기는 그게 그것이 이 말이죠. 뉘 있다 해놨다니에 뉘가 있죠. 뉘 주나라 무왕 얘기지 이 안에서는 그죠? 왜? 이제 백의와 숙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실제 자신의 현실 속에서는 수양대군의 땅에서 난 것이니까 수양대군의 권력이 주는 녹은 나는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충성심이죠? 자, 화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단종에 대한 굳은 지조와 저르게 단종을 끝까지 단종에게 충성하겠다 따르겠다. 백의와 숙제입니다. 무왕의 은나라 정벌을 반대하면서도 결국 주나라로 세상이 바뀐 다음에도 고사리를 캐어 먹으면서 연명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굶어 죽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백의와 숙제보다 더 완벽한 충성심을 가졌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신이 백의와 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를 갖고 있다. 자, 수양산 바라보며 아주 유명한 시조 작품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2026년에 읽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한 20년 넘게 이걸 계속 강의해서도 그렇지만 아직도 수양산 바라보며 좀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창의적인 거 좀 없나? 창의적인 거 하라고 하면 또 막 이상한 거 막 끌어들여갖고 또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만흥 보세요. 만흥은 뭐 흥이 가득하다 이런 거죠. 만흥. 물론 가득 찰 만자는 아닌데 넘치는 흥이다. 만흥 보겠습니다.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여기 보니까 2수, 3수 이렇게 돼 있죠. 총 6수짜리 시예요. 자, 그래서 2수, 3수 있으니까 아까 수양산 바라보면은 한 연으로 끝났죠. 1수로 단수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시조는 그 단수를 여러 수에 걸쳐서 연으로 확장시키면서 더 많은 얘기를 담았다. 그죠? 확장이 이루어졌다. 자,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다음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그래서 우리 동선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실컷 게임하고 논 다음에 또 가서 밥 맛있는 거 먹고 또 가가지고 실컷 막 새벽까지 게임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음날 일어나 보면 막 통장에 한 1억 찍혀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나가서 또 막 쇼핑하고 놀아. 그죠? 이런 건 세속적인 것이죠. 자, 여기서는 탈속적이야. 자연 속에서 아주 소박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위끝 물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노는 거예요. 자유롭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유유자적한다.
혼자서 자유롭게. 바이큰 물가에 슬카지 논이 놀아.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자, 불알 줄이 이시랴 했습니다. 불알. 이게 뭐죠? 불알. 자, 이것은 부러워할 이 말입니다. 왜 웃죠? 네, 불알. 그냥 읽은 거예요. 불알. 자, 이것은 부러워할 이 말입니다.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이랬습니다. 아시겠죠? 네. 적혀 있잖아요. 여기 불알. 그죠? 네. 그래서 부러워할 게 그 일이 있겠느냐 서르이법입니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뭘까요? 바로 탈속적이죠. 세속적인 가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세상에 있으면 부귀공명,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다시 쫓겨나 보니까 권력의 자리에서 관리직에서 쫓겨나 보니까 유배당해 보니까 알겠다. 아, 그게 다 뜬구름 같은 거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삼수입니다.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외를 바라보니 먼 산입니다. 여기서 산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연이죠, 당연히. 무슨 역할일까요? 자, 자연과 교감하고 있는 거죠. 즉, 교감의 대상이죠. 인간과 자연이 한 덩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과 막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라일체가 되는 것이죠. 무라일체입니다. 삼수의 핵심은 무라일체예요. 자, 아까 이수의 핵심은 안빈낙도입니다. 소박한 가운데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안빈낙도. 그래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던 이미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리하랴. 위에 있는 이런 자연이나 산과 같은 것과 대비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임입니다. 이것은 세속적 가치예요. 그리던 임이 왜 세속적 가치냐? 사랑하는 대상. 어쨌든 남녀가 사랑하고 뭐 결혼하고 뭔가 이렇게 연애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세속적이야. 아까 유유자적이라고 했죠? 자연 속에서 홀로 자기 수양적인 삶을 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임, 만약에 양반 사대부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리던 임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임금을 의미하죠. 내가 임금을 그리워한다. 자, 여기에서 그리던 임은 연군 지정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연군 지정이 무슨 뜻이죠? 그죠? 임금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던 임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리하겠느냐? 이리하랴. 자, 무슨 말일까? 그 임금을 다시 뵙는다 하더라도, 혹은 내 사랑하는 그 여인을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이만큼 반갑지 않아. 그러니까 무라일체. 산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 그죠? 자,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그랬습니다. 말씀도 하지 않고 웃음도 안 한다. 산이 말도 할 수 있고 웃음을 나한테 웃음 지어주기도 하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무슨 법? 의인법이에요. 말도 안 하고 나한테 웃어주지 않아도 못내 교화하노라 했습니다. 못내. 이 막 흥을 이기지 못하여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너무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을 아주 좋아하고 무라일체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말로는 이심전심.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야. 서로 통했어요. 그래서 이 이심전심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교감이라는 마음을, 감정을 서로 나누는 대상. 인간과 자연이 감정을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의인법도 사용되었다. 자, 그래서 두 연에서 설의법들이 사용됐습니다. 설의법은 그리던 임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리하지 않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리하랴 하면 가다가 변화 주기를 시도했죠. 그래서 강조기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연시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수와 삼수 보시면 화자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을 세 글자로 바꾸면 탈속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수에 또 우리가 반가워할 만한 단어가 또 나왔죠. 여기 불알주리시랴. 그죠? 삼수 우리가 막 반가워하는 단어 있죠. 반가움이 이리하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성산문과 윤선도의 오래된 시조입니다. 문학 교과서에서 이제 이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에 사설 시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미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습니다.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지방은 문지방이죠. 문턱 위에 치달아 앉아.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그럼 끝나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주 길게 느려지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게 느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설 구조가 획득되는데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우리가 한번 써보면 확장적 문체를 쓰죠.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죠? 열거법, 묘사, 대꾸, 음성상징어 이런 것들을 막 쓰죠. 자, 그러면 이 확장적 문체를 통해서 전체 줄거리와 관계없는 부분을 극대화시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임을 기다리다가 허둥대다가 그냥 우스갯거리가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내가 막 좋아가지고 임에게 막 달려가는 그거를 굉장히 막 자세하고 막 의미 없는 내용을 길게 나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으려고 하는 거죠. 잘했습니다. 너무 대답을 간단하게 하니까 선생님이 멋쓰게지네요. 재밌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해학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해학적 성격을 갖는다 했죠, 아까? 왜 이런 해학을 사용한다 했지? 부정적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한다. 어차피 이 임은 지나가는 말로 내가 한번 갈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막 진짜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리고 있어. 실제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촌극 벌인 이야기를 길게 늘어나서 재밌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수로 가액하고 했습니다. 손을 들어 이마 위에 얹고 이 말이에요. 이수로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 바라보니 거머히뜰 했습니다. 거머히뜰 뭐죠? 거뭇히끗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의태어예요. 음성상징어입니다. 거뭇거뭇 희끗희끗한 것이 서이건을 저야 님이로다. 아이고 임의로구나. 자, 뭘까? 성급한 판단. 자,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니까 당연히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버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했습니다. 곰비 님비 님비 곰비는 엎치락 뒤치락이라 위태어죠. 음성상징어. 천방 지방 지방 천방 허둥지둥 역시 음성상징어. 아시겠습니까?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음성상징어.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입니다. 의성어죠. 우당탕 쿵팡
이런 거. 워렁충창. 건너가서 정옛말 하려다 하고 사랑의 말 속삭이려 곁눈을 흘깃 이렇게 봤더니 상년입니다. 작년 7월 14날 7월 13일에 갈가벗긴 주출이 3대죠. 따라서 저야 님이로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죠? 원래 정체는 주출이 3대입니다. 3대 나무 줄기를 이렇게 벗겨놓은 거야. 나중에 뭘 쓰려고. 그걸 이렇게 벗겨가지고 세워놨는데 거기 있구나 하고 왔어 하고는 달려갔다. 주출이 3대 살뜰히도 날 속여거다 했습니다. 잘도 속였구나.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반어법이죠. 잘도 속았다. 실제로는 사실 쓸쓸하고 서글픈 상황이죠. 그죠? 잘 속은 게 아니지. 거기에 그거 놓으면 나중에 쏟는다 이렇게 했는데 에이 괜찮아요 이랬다 나중에 툭 건드려서 와장창 깨지고 막 바닥에 다 쏟았어. 그러면 엄마나 어른이나 뭐 선생님이나 보고 이렇게 하죠. 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다는 뜻일까요? 혼내려고 하는 거죠. 잘도 속였구나. 아이고 난 참 초라한 신세야. 이 얘기를 반어법으로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죠. 왜 주객이 전도됐느냐 하면 내가 속았지. 혼자 성급하게 착각을 일으켜서. 근데 주출이 3대가 날 속였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출이 3대 살뜰히도 날 속여거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보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만큼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판소리 사설 문체 있죠. 그죠? 장광사설. 길고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 그 장황사설을 그대로 따갖고 와서 시조에 사용했기 때문에 사설시조. 이렇게 표현해요. 아시겠습니까? 나오는 포인트를 섞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갖고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선생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점수를 잘 받아야지. 그죠? 자, 못 쳐라 합니다. 못 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때마침 이런 소리. 밤일시 만정.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어두웠으니까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다행이지. 행여 나시런들 남 우일 뻔하괴라 한다. 멋쩍단 말이야. 아유 부끄러워. 낮이었으면 사람들한테 아주 놀림받을 뻔했네. 이렇게 해서 낙천적 성격을 보여줬는데 결국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살뜰히도 날 속여거다와 남 웃길 뻔했구나. 이 두 가지가 다 해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님이 오마 학원을 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지워도 될까요? 네. 다 지웁니다. 뭐 이거 오늘 밤에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올려서 우리 단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또 보세요. 필요하다면. 자, 여기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화자는 배기와 숙제의 절개도 부족해. 이랬어요. 배기와 숙제를 비판하는 아주 굉장한 기백을 보여주고 있죠. 배기와 숙제의 절개 부족해. 맞아요. 자, 2번. 자신을 떠난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죠? 단종을 향한 충성심을 표현했죠. X. 자, 보리밥 풋나물입니다. 소박한 삶이죠. 소박한 삶을 의미하는 사자성어. 안빈낙도입니다. 안빈낙도. 그 소박함이 극대화되었을 때 탈속적 가치의 끝판왕이 바로 안분지족이에요. 안분지족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처지에 만족한다. 내가 자연 속에서 하는 걸 만족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4번. 설의법을 통해서 유교적 이념인 충과 효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자, 만흥에서 설의법을 통해 가지고 뭘 강조했죠? 탈속적 가치를 강조하죠.
그죠?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했죠.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리워하던 이미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렇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이만큼 자연이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충과 효의 가치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탈속적 가치 혹은 자연 친화적 가치. 이것을 강조하였다. 자, 5번입니다.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어요. 못 만났으니까 간절하게 그리운데 이것을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왜냐? 뭐 사실적으로 실제로 한번 온다 하길래나 막 기다리다가 막 허둥대고 막 착각을 일으키고 이런 장면을 막 장황하게 늘어났죠. 그러면서도 해학적으로 아이고 나 웃길 뻔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재미나게 표현했죠. 해학적으로 노래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을까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